안녕하십니까.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국가의 정보기관인 우리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친숙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겼다고 하는 USB입니다. 이 USB 안에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중수로 발전 방식의 그 원자력 발전소 설비를 대한민국 영내에서는 해체해버리고 북한에다가 옮겨 짓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북의 무한대의 금융을 지원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엿볼 수 있는 각각의 방위산업체의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해커들에게 그 통로를 열어주는 비밀의 열쇠를 전달해 줬다는 이 사실이고, 또 이 모든 내용들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기록물실에도 남기지 않게 완벽하게 삭제를 해보고 없앴다는 이런 그 증거 인멸에까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문재인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USB를 그 휘하에 있는 서기실 또 당 조직 지도부 직원들이 확인하는 순간에 그 내용을 보고 놀래 자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를 왜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도 찾아오지 않고 있죠? 무엇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찾지 못한 것이라면 아마 국내에서는 그 흔적을 다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문재인이 그 점을 염려해서 김정은이가 얘기했을 때 정은이가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야, 정권 바뀌어서 혹시 니네 쪽으로 정권 인계 인수가 안 되면 반대쪽으로 되게 되면 그 뭐 다 시끄러워질 텐데 괜찮냐?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완벽하게 모든 근거를 지원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1점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북에 이 USB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USB에 따라서 그동안 문재인의 집권 후반기에 가서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에서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규모는 그렇게 수백조 규모가 된다 할지라도요, 북한에 넘어간 것은 이번에 이재명의 그 대북 성공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이 북쪽 아이들이 절대로 다 지들이 받았어도 상납을 안 합니다. 중간에 빼고요. 그 다음에 먼저 빼는 놈들 있죠. 이 남쪽에 림종석이나 혹은 노영민이나 이렇게 대통령의 비서실장 했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그 돈을 뒤로 뺍니다. 그것도 1, 2조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규모로 돈을 뺏어다 지금 은닉해놨어요. 도약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정치 재결하기 위해서 비자금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배달사고가 났고, 또 북쪽에 올라가서는 또 한 번 배달사고가 나서 결국에는 김정은이 입에까지 도착하는 거는 몇 푼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도 그 돈들을 가지고 미사일도 사서 쏘고 여러 가지 광란을 벌여왔던 게 북의 김정은이었어요. 야, 그러면 이 USB를 찾아온다는 거는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께서는요, 알아서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다가는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도 그 USB를 구경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규현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문재인이 넘겼다고 하는 그 USB를 찾아오셔야 문재인을 확실하게 법정에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의거해서 처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아니라도 미국 법정에 세워서 미국 FBI나 미국 CIA가 그동안 북과 내통한 점을 물어볼 거예요. 그냥 안 물어보죠. 그 관타나모라고 하는 그 휴양지에서 특수 시설물을 활용해서 물에 담궜다가 전기에 꼽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두 시간 내로 다 불어요. 안 불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요원들도요. 그 관타나모에 끌려가면은요. 한두 시간 내에 다 항복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문재인이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백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진술 내용을 갖다가 받아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건네준 USB 그 실체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갖고 오더라도요. 그건 매우 의미가 있어요. 문재인의 여적죄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문재인과 그 일당의 목을 쳐내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김기현 원장님 이런 거 왜 갖고 오라고 지시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 뭐 차장들도 있고 뭐 국장들도 있어가지고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알아서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지 수집망이 있어야지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다 망가져서 없는데 대북 천망이고 대북 첩보 수집망이고 모두 없는데 무슨 수로 가져올 거예요? 자 이거를 못 갖고 오면은요 김기현 원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전 세계의 최고가는 일진 부대를 만들어서 그 어떤 라이벌이나 어떤 적들과 싸워서 반드시 100점 100승할 수 있는 그와 같이 강력한 조직과 그 역량을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고 있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뭐 윤 대통령이 자기 개인 뭐 일신상의 경호부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무지막지한 잔인무도한 무력 역량이 필요한데 그거를 김기현 국정원장께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못 있게 되겠죠. 뿐이에요. 김성한 외교부 실장도 같이 집에 가야겠죠. 아니, 거기서 뭐 윤 대통령이 야 성환아 너는 나하고 뭐 국민학교 동창회 부르니까 니는 뭐 오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통하겠어요? 그럼 거꾸로 김성한 외교부 실장이 국정원의 1차장 권춘택 차장한테 야 춘택아 너하고 나하고는 고대 영문과 동기 동창이니까 너는 안 가도록 내가 뒤 봐줄게. 이런 말 통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직이 그 부서에서 해야 될 마땅한 기본의 역량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입니까? 북한의 도발, 북한의 무력 책동을 그냥 소멸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 역량을 보여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난 일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김기현 원장님은요. USB부터 찾아오시라고. USB를 찾아다가 문재인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앞에 보고를 하시면 돼. 그러면 귀하의 자리가 보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요.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보다 한 2배 정도 늘었다 하잖아요. 한 4천억 원에서 한 8천억, 9천억 이렇게 규모로 늘었다 하잖아요. 그럼 그 대부분이 김정숙과 문재인 그 일당들이 가져다 착복해서 쓰고 호의호식하고 사치하는 데 썼을 텐데 자, 그 돈을 다 빼서 와야 되겠지만은요. 당장에 빼서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김정숙이가 옷 사입고 구두 사입고 폐물하는데 워낙 많은 돈을 사치해서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 되돌려면 그 김정숙이 몸에 맞는 옷을 누가 입을 수 있겠어요? 그 팔아도 똥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뭐 반지 이런 거나 좀 어떻게 되돌려 받아서 되팔았을 때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좀 찾아올까? 무슨 김정숙의 신발을 갖다 다시 되팔겠어요?
그 푸대자루 같은 몸매다가 그 옷을 그 샤넬 옷인데 프라다든 뭐 입생로랑이든 뭘 붙여서 입은 안들 그 완전히 뭐 돼지목의 진주 아니에요. 그런 옷을 또 되팔기도 불가능할 것이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그렇게 특별활동비를 문재인 때 그렇게 2배 이상 올려놨는데 그걸 작당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 기주실장 신현수. 두 번째, 상해 총영사다 갑자기 날라와서 국가정보원에 지금 차장급으로 올라왔던 박선원.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그 감찰 일을 담당했던 이석수. 이 자들이 그 기조실장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박지원이가 오고 나서 이제 노은채라고 하는 그 국가정보원 출신의 그 노은채라는 기조실장이 됐는데 요 인간들 넷의 입을 갖다 서로 맞춰보면요. 이게 국가정보에서 활용하는 특별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유용, 남용했는지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김기현 원장님 잘 들으세요. 이 국가정보원장들이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던 돈들을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뭐 제가 그 뭐 노태우 대통령 그 이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까지 뭐 지금 살아있어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때는 김영삼 때는 안전기획부였죠. 안전기획부의 그 당시 부장이 김덕 부장, 그다음에 권영해 부장, 그리고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이종찬 이제 원장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그다음에 천용태, 신건데 신건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노무현 때 들어와서 고영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김성호 원장이 잠깐 하고 나서 김만복이라고 하는 천하의 영웅이 그 국가정보원장을 하게 되죠. 선글라스맨으로 더 유명한 김만복 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원세훈 바로 직전에 김성호 원장이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원세훈 원장이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됐을 때 이제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그다음에 문재인 때 들어와서 이제 서훈, 박준이 있는데 이 안전기획부실 부장 혹은 그 국가정보원의 원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소위 말하는 특별활동비 중에서 부장님 전용으로 원장님 전용으로 있는 그 특별활동비 소위 비자금 같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력이 아닙니다.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원장님은요. 김덕 부장부터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 국가가 망가지셨으니까 그때 그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국정원장 한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그 안전기획부장을 떠날 때 혹은 국정원장을 떠날 때 그 방에 있는 그 수백억에 있는 돈들을 다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종찬 원장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들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최소 50억에서 100억씩 객출하십시오. 그러니까 김덕 부장님 100억 내세요. 권영애 부장님 100억 내세요. 또 이종찬 원장님 100억 내세요. 이렇게 해서 죽은 신금 빼더라도 신금 부인한테 미망인한테 가서 그것도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김만복 이런 자들한테는 한 200억 걷어도 될 것 같으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남대준 씨는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이병호나 이병기는 분명히 그 챙겼을 거라고. 왜? 버릇들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뭐 서훈이나 박지원이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서훈이나 박지원이한테는 1인당 한 500억 정도 걷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제가 계산해봐도 한 2, 3천억은 그냥 우습게 거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 3천억 가지고요. 뭘 하냐? 해외 나가 있는 그 북에서 파견된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 포섭하는 데 쓰십시오. 지금 보니까요. 그 쓸데없는 아이들 그 경상비로 월급, 인건비 주느라고 그런 해외에서 공작비가 얼마 없나 봐요.
뭐 저희 때도 비슷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김기현 원장님은 지금 재직 중이에요. 뭐 해외 공작 그 안 해본 사람들, 뭐 차장, 국장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해봤자 소용도 없겠지만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특활팀 만들어가지고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유럽에 나가 있는 북의 외교관들, 또 아시아에 나와 있는 북의 외교관들, 뭐 간단하죠. 그 전직 그 부장 원장들한테 한 2, 3천억 걷어가지고 일단 그런 돈 가지고 쓰세요. 포섭비를 그냥 보통 50억, 100억씩 던져 주시라고. 그러면 북쪽 사람들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0억씩 받고 가만히 안 있어요. 알아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대통령께도 보고할 일이 있죠. 아, 내가 해보니까요. 비밀 공작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북쪽의 입도 막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그 비밀 공작, 포섭한 결과물들을 내놓아 보시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그러겠죠. 야, 이 회사 이 최고 수뇌부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잘 되겠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공작국에는 예산이 아주 초라하거든요. 몇 푼 없어요. 쓰실래도. 그러니까 전직 원장들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이종찬 씨하고 그다음에 고영구, 그다음에 김만보 이런 자들이 돈이 많을 거예요. 천영택에도 물론 돈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 임동원도 있었다 참. 응? 그러니까 이종찬, 임동원, 천영택 보니까 또 다 육사 출신들이네. 예. 그리고 뭐 신건 씨야 돌아가시고 좀 없으니까 그 미망인한테 받으면 어느 정도 한 거의 좀 눈찔끔 받아서 한 7, 80억만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김대중 정권에서 있었던 그 국가정보원장을 통해서 최소한도 한 1,000억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그런 원장들한테도 받으시면은 돈이 꽤나 나올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그 해외 공작금 대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북한 요원들을 포섭하고 안내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데 좀 쓰시라고. 찔끔찔끔 무슨 뭐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써가지고는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주문했어요. USB를 왜 못 찾아오느냐? USB조차도 찾아올 능력이 안 되면 국가정보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 2번째로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마세요. 응? 쓸데없는데 제가 지금 쓸데없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써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다 쓰는 돈을 저희가 쓸데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포섭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좀 쓰셔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우리 공작국에 예산이 별로 없을 테니까 전직 부장, 전직 원장들한테 돈을 다 뺏으시라고. 그 털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응? 다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 뭐 김덕 부장도 살아있을 거고 그 서울법대 나오고 외대 교수했었던 분이고 권영애 부장은 뭐 유명하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기 부장도 하고 2개를 다 했기 때문에 재산이 수천억은 미니멈 갖고 계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이종찬으로 이어지는 뭐 천용택, 임동원 이런 사람들 돈을 뭐 수백억씩 들고 나갔으니까 그 돈들을 다 뺏으란 말이에요. 정당해요. 갔다가 두들겨 패고 뺏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원들 보내셔가지고 이종찬 집 터져요. 천용택 집, 임동원 집 다 털고 그 자들이 갖고 있는 통장 이런 거 다 압수해가지고 찾아오시면 돼. 그 불법이 아니라니까.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전직 우리 안기 부장,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국가의 돈을 강탈해 갔던 그와 같은 전직 원장 부장들의 재산을 압류하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김기현 원장님께 꿀떡 착복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해외 가서 포섭 비용으로 쓰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재미나겠죠? 아마 책상 일만 열심히 해보시던 우리 김기현 원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몸에 좀 전율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 가서 상대편을 갖다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튀겨줄까, 볶아줄까, 아니면 쪄줄까 이래가면서 또 현찰로 또 밀고 땡기고 또 제안하면서 아주 스릴 넘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쪽 요원들을 한 유럽이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쪽 요원들을 한 100명? 100명 남짓 그렇게 해서 포섭해서 데리고 오면 북한 체제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죠.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외교 공작 활동을 통해서 북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그 단초가 될 거예요. 그런 거 하셔야지. 그런 거 못하면 그 자리에 굳이 오래 계실 이유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김기현 원장께서는요, 밑에 사람들 믿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직접 하셔가지고 영어도 플루언트하게 잘하시잖아요. 워싱턴에 도처에 뭐 미국 정가에 뭐 아는 사람 많으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인맥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인맥을 활용하시든 해서 그 유럽에, 미주 지역에, 또 남미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전 세계 다 나가 있잖아요. 북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사관도 다 있고 하니까 다니시면서 격려도 하시고, 그다음에 과거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그 자리가. 중앙정보부장이 과거에는 그 평양에도 직접 갔다고 했듯이 우리 김기현 원장님은 자 서울대학교 나오셨지, 외무고시 하셨지, 실력이 출중하시잖아. 거기다 데스크워크 잘하시잖아. 이제 보고서 잘 쓰지.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가서 활동만 하시면 되겠네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좀 만드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해진 급여는 있겠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리미트 무한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전직 부장이나 전직 원장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고 나갔거든요. 그거 다 뺏어 오시라고. 응? 다 뺏어 쓰셔도 김기현 원장님한테 당신 불법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다들 칭찬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부당하게 가져가서 축제하는 돈들은요, 뺏어서 국가 활동에, 비밀 정보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퇴역 공작관에 드리는 충언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요, 덧붙여서 제가 또 한번 주문 드릴게요. 대통령 미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 측과 언더 테이블로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지원한 테러 공범들, 즉 북에게 돈을 몰래 갖다 주고 물자를 지원해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미사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던 문재인과 그 일당 한 400여 명 되고, 또 이재명과 그 일당 한 400여 명 되고, 또 민주당과 민노총의 주요 핵심 의원과 간부들 미국에다가 도피시켜 놓은 자들 많아요. 거기다 플러스로 김대중의 재산까지 모두 압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물밑조율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했을 때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 악의 축의 국가를 지원해온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병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관타나모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형법 93조 여적죄로 처벌하실 때는요, 관타나모에서 살아나온 자들에 대해서 그 여적죄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관타나모에서 며칠이나 살아올지 모르는데 계산해 볼까요? 문재인과 그 일당, 그럼 비슷했던 림종석이 노영민이 다르더라고. 통일부장관했던 이인영이, 그 다음에 외교부장관했던 강경화, 국정원장했던 서훈, 박지원, 이거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직위에 머물렀지만 쌍방울을 이용해가지고 북에다가 돈을 주고 이 국제 범죄 행각을 벌이고 북이라는 테러 단체 지원한 이재명과 이화영 일당들, 또 김성태 쌍방울과 KH 배성윤인가 이런 또 저급한 일당들, 그쪽도 보면 수요가 근 한 400~500명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들 합치면 1000명 정도 될 텐데,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북을 지원했던 자들 있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핵심 간부직 하면서 북을 지원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신원 자료 및 또 그들의 신병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순방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그러던 모든
북한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지지하고 돈을 보내고 성원하고 같이 공범을 벌였던 그 자들을 모두 다 미국의 감방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카리브해에 있는 관타나모로 보내는 방법을 국가정보원장은 반드시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